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시할머니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힘들어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어머님을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 분이셨는데 한마디로 며느리는 일꾼의 종으로 아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본인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문제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시할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손주 며느리인 저를 질투하셔서 남편과 사이좋은 모습도 보기 싫어하셨고 기껏 없앴던 제사도 저한테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참고만 사시던 어머님이 목소리를 내시면서 시댁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 성품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목소리도 좋으셨고 편안한 그 미소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계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셨지만 정말 정정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무엇보다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분이어서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본인도 여자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런 분위기였으니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가 내 손에 꺼서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너도 내 며느리나 다름없다. 네, 할머님. 그래, 둘이 결혼하면 서로 아껴주고 우애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네, 할머니. 어휴, 이쁜 내 새끼. 언제 커서 장가들어가고 이 할미는 우리 손주가 그저 장하다. 옆에 어머님이 계셨는데 딱 봐도 시할머니와 어머님의 관계가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그동안 어떤 시집살이를 하며 사셨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양가 인사 후 상견례도 잘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할머님이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신다는 걸 느꼈는데 식을 올리고 나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님은 며느리한테 대접도 좀 받고 하셔야 하는데 시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시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가 어머님이 아닌 시할머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기야, 할머님이 자기 키워주셨다고 했는데 어땠어? 난 좋았지. 왜? 그냥 시댁에 가면 분위기가 뭐랄까 무겁다고 해야 하나? 시할머님이 좀 무서워. 나한테는 정말 좋은 분이셔. 그런데 엄마한테는 정말 지독하게 하셨어. 어땠는데? 남편에게 들으니 어머님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고 사셨을까 싶었습니다. 시할머니한테 35년간 시집살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어머님을 싫어하신 거야?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를 다니셨는데 할머니는 일 그만두고 살림하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엄마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 문제로 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하셨대. 아, 그래서 자기가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한 거구나. 그건 아니야. 나 태어나고 엄마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나를 하루 종일 매일같이 끼고 사신 거야. 정말? 어, 나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엄마가 그게 너무 한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릴 때 안아주지도 못했다고. 이것 말고도 시어머님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님은 어머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도 시어머니 노릇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단둘이 있으면 시할머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시할머님이 보고 싶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그냥 안부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 보면 병이 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안 가더라도 남편은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우리 손주 왔어? 점심은 먹었고? 그럼요, 먹었죠. 할머님, 저도 왔어요. 그래, 왔니? 넌 가서 저녁 준비하거라. 결혼 전에도 그래도 저를 반겨주시던 시할머님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에 가면 저는 거의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시댁 가는 게 싫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 다 시할머님의 성격을 잘 알아서 너무하다 싶은 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과 주방에서 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너무 좋으시고 한없이 착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은호가 육전 좋아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어머님. 저기 해놨으니까 이따가 집에 갈 때 가지고 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그런데 오늘 저녁 메뉴가 육개장인데 매운 거 잘 먹어? 그럼요, 잘 먹어요. 잘 됐네. 할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야. 아. 다음에는 우리 은호 먹고 싶은 걸로 내가 준비할게. 아니에요.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아니, 저녁을 하라고 했더니 둘이 뭔 수다가 그렇게 길어? 어머님하고 얘기 나누며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시할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컵을 놓쳐 깨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우리 손주 다칠라. 얼른 치워. 네, 할머님. 은호야, 그냥 둬. 손 다친다. 내가 치울게. 아니에요, 두세요. 아니, 두라니까. 거봐, 손 비었지? 엄마 왜 그래? 은호가 손 다쳤다. 아이, 조심 좀 하지. 괜찮아. 밴드 있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거 좀 다친 거 가지고 나 때는 그 정도 된장 바르고 말았어. 무슨 밴드를 찾아? 배고프다. 아직 저녁 멀었냐? 다 됐어요, 어머님. 종호야, 은호 데리고 나가서 약국 다녀와. 알았어요. 할머니 모르게 다녀와. 네. 어쩌다 한 번 오는 시댁인데도 이 정도인데. 어머님은 시할머니와 매일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만 해도 시할머님은 수다를 떤다고 뭐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계속 조용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저희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시면서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할머님이 이걸 또 한 소리 하셨어요. 아니, 넌 뭘 그렇게 싸주냐? 네, 애들 먹으라고 반찬 좀 쌌어요. 아이고 참. 그걸 뭐하러 싸줘? 어디 팔다리 부러졌어? 그러면서 할머님은 저한테 혼내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이다. 네? 이런 건 네가 만들어서 시댁 올 때 가지고 오는 거야. 네가 못하겠으면 니네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져오든지. 아이, 할머니, 내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싸달라고 했어요. 그랬어? 그런 거야? 아이, 그럼 진작에 말하지 않고. 그럼 더 가지고 가. 많이 먹어야지. 이거면 충분해요. 아니, 그런데 오늘 가면 또 언제 올래? 다음 주에 올래? 할머니, 다음 주는 아니고 또 시간 내서 올게요. 어머니, 애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만 부르세요. 뭘? 아니, 내가 우리 손주 보고 싶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주말에 애들 쉬게 두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은 삐지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셔서 남편과 시댁을 나왔습니다.
정말 이날은 시댁에 있는 내내 숨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말을 좀 조심하더라고요. 시할머님이 너무하다 싶으면 남편이 나서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머님은 그냥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싸매고 알아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머님이 제일 힘들게 되니까 남편도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댁만 안 가면 저나 남편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님은 제가 하루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길 바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하라고 하시니 이게 부담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안 하면 또 집안이 시끄러워질 게 뻔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하거나 깜빡하는 날은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날은 할머님께 크게 혼나는 날이었어요. 네, 여보세요? 너 어제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해요.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끝났는데 시간이 늦어서 전화 못 드렸어요. 내가 늦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전화하라고 했냐? 안 했냐? 저 할머님. 왜? 할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건 남편 때문에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뭐? 제가 전화드리면 종우 씨가 밥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손주 걱정되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종우 씨한테 바로 전화하셔도 되지 않아요? 뭐야? 아니 우리 손주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전화를 하냐? 시끄럽고 나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시할머니가 남편을 직접 키운 거나 다름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애틋한 손주인 건 이해하는데 매일 안부 전화는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닌 남편에 대해 묻기만 하셔서 직접 전화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혼나기만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시할머님의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 다들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 역시 할머니 사랑을 받고 커서인지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아무 말씀 못 하시는데 저나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됐죠. 그래도 아버님이 시댁에 자주 올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전보다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긴 했지만 시할머님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보고 싶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저 지금 은호랑 밖이에요. 아이, 지금은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왜 또 울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네, 일찍 주무세요. 할머니셔? 오라고 하시는구나. 할머니가 우시네. 정말? 우신 적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다고 했어. 그럼 자기만 가는 거야? 아니, 우리 같이 오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렇게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거나 오라는 말씀은 거의 없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곤 했죠. 일주일 뒤 저희는 시댁에 또 가게 되었는데 이날은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 밖에 나간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시할머니의 모습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시할머님이 저를 질투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 도착 후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은 시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얘기라도 하면 할머님은 관심을 돌리려고 일부러 아픈 척을 하셨습니다. 은호야, 이거 자기 좋아하는 거지? 이거 먹을까? 아이고 머리야. 총우야. 할머니, 머리 아프세요? 갑자기 어지럽네. 좀 기대야겠다. 저한테 기대세요.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 손주한테 기대어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식사하는 내내 할머님은 남편 어깨에 기대어 계시면서 드셨습니다. 식사 후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에도 할머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넌 집에서 교육 제대로 안 받았냐? 네? 어디 어른 앞에서 손을 잡아? 할머니, 우리는 부부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 법이잖아. 저는 좀 황당했어요. 남편과 손을 잡았는데 혼났으니까요. 우리 종우, 네, 할머니. 이 할미랑 손잡자. 네. 그렇게 남편이 가운데에 있고 제가 왼쪽, 시할머님이 오른쪽에 계셨는데 할머님은 제 손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같이 손잡으면 좋잖아요. 할머니 말 안 들을 거야? 나하고만 잡아. 알겠어요. 남편이 더 뭐라고 하지 않고 할머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건 나이도 많으시고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님은 원하시는 대로 남편과 둘이 손을 잡았고 저는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은호야, 네가 이해해. 할머니 고집 못 꺾어. 알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런데 어머님, 응? 어머님은 몇십 년을 같이 사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그런데 어쩌겠어.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그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에 도착 후 다 같이 차를 탔는데 남편의 옆자리를 또 뺏겨야 했네요. 운전은 남편이 했고 조수석에 할머님이 앉으셨는데 바로 뒤에 제가 있는 걸 아시면서 할머니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보니까 젤리더라고요. 그걸 남편에게만 주셨고 차 내에 있는 다른 가족한테는 그 어떤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도착 후 차에서 내리는데 할머님은 연세가 많으셨지만 정정하셨거든요. 등산도 다니시는 분인데 이날은 다리가 아프다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갈게요. 그래, 늦었는데 얼른 가봐. 간다고? 들어왔다가 가. 할머니, 저희 또 올게요. 언제 올 건데? 약속하고 가. 전화 드리고 올게요. 그러자 할머님은 또 우시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나서주셔서 바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만 안 가면 힘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어요. 직접 집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퇴근하고 남편과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영화나 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아, 진짜 시원하다. 오, 맛있다. 영화 뭐 볼까? 공포? 자기 무서운 거 좋아하잖아. 너무 좋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나가보니 시할머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지냈어? 할머니 이 시간에 혼자 오셨어요? 그럼 혼자 왔지. 저번에 다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왔어. 할머님 오셨어요? 그래, 뭐하고 있었냐? 그냥 쉬고 있었어요.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란다. 네?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여기서 자는 게 싫어? 아니요. 시할머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놀랐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할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자겠다고 하신 겁니다. 에이, 할머니.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난 은호랑 자야죠. 뭐? 아니, 전에는 할미랑 손잡고 잘만 잤으면서. 그거야 저 어릴 때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할미가 싫다 이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불 펴드릴게요. 그럼 나 집에 갈래. 그런데 남편이 평소 같으면 시할머님을 붙잡았을 텐데 이날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니까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할머님은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으니 현관까지 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럼 나 잠들 때까지 옆에서 손이나 잡아줘. 그건 할 수 있지?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서 이날 시할머님은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했더니 침대가 싫다고 하셔서 작은 방에 이불을 펴드렸는데 누우신 지 10분 정도 지나서 바로 잠이 드셨어요. 주무셔? 쉿. 우리도 그냥 자자. 영화 안 보고? 그러다 깨시면 어쩌려고. 괜찮아. 할머니는 한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쭉 주무시거든. 영화 보자 얼른. 그런데 남편의 말과 달리 저희가 영화를 틀자마자 시할머님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이날 맥주도 못 마시고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잠들었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저희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날이 정말 많았고 잠깐 집을 비웠을 때 오시면 저희가 올 때까지 전화도 안 하시고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할머님은 왜 이제 왔냐며 아이가 엄마한테 투정 부리듯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시할머님이 어려워서 그동안 참았는데 점점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너무 불쌍했는데 할머님이 얼마나 무서우시면 전화도 밖에 나가서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시할머님은 저와 둘이 있으면 어머님 욕을 하실 때도 많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마음에 안 들면 소리부터 질렀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식사는 직접 차려드셨고 설거지도 직접 다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님은 그 꼴은 못 본다면서 어머님이 꼭 밥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님은 약속이 있어도 멀리 가지 못하시고 밖에 있다가 식사 때가 되면 들어오셔서 아버님과 할머님 식사를 꼭 직접 챙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는 어머님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이제 막 시집을 오셨을 때 시할머님이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고모님네로 갔는데 갑자기 커튼을 빨라고 시켰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커튼은 왜?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 빨아야지. 아직 깨끗해. 그리고 세탁기 돌리면 돼. 무슨 세탁기를 돌려? 얘! 너 뭐하고 서 있냐? 빨리 커튼 내려서 빨아.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깨끗하게 해. 네, 어머님. 이때 어머님은 시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친한 친구 2명만 초대하고 싶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기분 좋게 허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친구들이 놀러 왔고 할머님은 잘 놀다 가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어머님의 친구들이 가고 나서 아주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응? 네?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냐? 어머님이 분명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리고 여기가 놀이터냐? 친구들을 데려오게? 한 말도 안 했다고 우기고 매일 집안에 먼지는 없는지 검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창틀에 손가락 하나를 넣고 쭉 닦아내서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어나오면 그날은 집에 난리가 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시할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땐 이보다 더했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보다 1초라도 늦게 밥상이 차려지면 그날은 밥상이 뒤집어지는 날이라 어머님은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야 했다네요. 이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그 상황이 떠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을 만났을 때 따로 만나 여쭤봤는데 그땐 다 그러고 살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친정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아버님은 직장에 나가야 하니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도 소용없었다고 했죠. 어머님, 진짜 저라면 못 버티고 이혼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이혼은 꿈도 못 꿨어. 나라고 이혼 생각 안 했겠어?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그러셨어요. 네 시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우리 종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분가를 해서 살게 됐는데 잠만 따로 잘 뿐이었지 여전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밥상을 차려야 했고 달라진 건 없었어.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됐는데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나는 전화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할머님이 널 자꾸 부르시니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어. 어머님이 왜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맘 비우고 그냥 또 그러는구나 하고 사는 거야. 너는 할 말 다 하고 살아. 할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하라고. 어머님은 거의 포기 상태로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도 이런 시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때? 뭐 그냥 똑같아. 할머님이 안부 전화라고 하셔서 거의 매일 드리고 있고. 매일? 퇴근길에 한 10분 정도 통화해. 혹시 사돈이 너한테도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엄마도 알잖아, 어머님 성격. 하도 힘들게 사셔서 나한텐 그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님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죠.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현관 앞에 보자기로 잘 쌓여진 반찬통이 놓여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어머님이 몰래 두고 가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은호야.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반찬 가지고 오셨으면 전화를 주시죠. 뭐하러 신경 쓰이게 그래. 내가 좀 전에 두고 온 거니까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돼. 피곤해서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맛은 없지만 밥만 해서 먹어. 왜 맛이 없어요? 어머님 반찬은 다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면 나야 좋지.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결혼해서 사는 친구 중에 고된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를 보면 부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시할머님이 저한테 어머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셨으니까요. 퇴근 후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시댁에 가보면 어머님 아버님은 외출하고 안 계시고 시할머니만 계셨는데 저한테 방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할머님 방이 큰 것도 아니어서 내하고 청소를 시작했죠. 그런데 청소기를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청소용 롤테이프로 바닥에 머리카락 없애고 어지러진 물건들은 정리해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청소 다 했냐? 네, 할머님 다 했어요. 다 하긴 뭘 다 해. 저기 화장실 앞에 걸레 있다. 그거 빨아가 가지고 와. 할머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셨고 저는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인데도 팔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 그때 외출하셨던 시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걸레질을 하던 저를 보신 어머님은 은호야, 너 얼른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가서 손 씻고 얼른 가.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주 며느리 앞에서 나 망신 주는 거야? 어머님, 아침에 제가 어머님 방 청소했는데 잊으셨어요? 또 더러워져서 시켰다 왜? 제가 매일같이 걸레질하는데 어디가 더러워요. 그 와중에 할머님은 저를 못 가게 하셨는데 아버님까지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어요. 어떻게 날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청소를 해야 하면 저한테 시키세요.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손주 며느리까지 부른 거 아니냐? 어머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우리 남편 따라갈 걸. 아이고. 안에서 할머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걱정됐습니다. 진짜 이런 집에서 살면 화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과 자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시할머님은 언제 애를 가질 거냐는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도 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도 자주 말씀하셨죠. 뭐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자꾸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셔서 그게 좀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근데 넌 언제 애를 갖겠다는 거냐? 당장은 계획은 없어요. 계획? 무슨 계획? 결혼했으면 빨리 애부터 갖는 게 맞지. 생기는 대로 낳아. 에이, 할머니,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 30인데 천천히 가질게요. 그럴래? 그래도 이 할미 나이 생각해서 얼른 애부터 가져. 그리고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전 딸이 좋은데요. 뭐야? 딸은 무슨 아들이 최고지. 할머니, 저도 첫째는 딸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중요하지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 손주가 하는 말이 다 맞지.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 낳도록 해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시할머님은 또 삐져서는 바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시할머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싫다고 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거나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구실 때는 남편이 나서서 더 뭐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할머님이 너무하셨다는 얘기죠. 저희 시댁은 제가 시집 오기 전 제사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버님이 없애자고 하셨대요. 물론 시할머님은 탑탁지 않아 하셨지만 어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명절에 굳이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그러셨고 저와 남편은 결혼한 그해 명절 때는 시댁에 갔고 그 다음 해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제발 오지 말라고 둘이 여행을 가든 친정을 가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는지 돌아오는 명절에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나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시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결혼했으니 친정하고 영 끊고 살아.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왜요? 왜라니? 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그거야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지키고 살아요. 친정부모님이 남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서 영 끊으라니 그건 아니죠. 어우, 참. 그래서 못하겠다고? 네,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혹시 네가 시켰냐? 어머니, 왜 또 가만히 있는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게 아니면 어디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한테 대들긴. 참말 말고 여자는 그래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잘못해도 참고 살고 바람을 피우든 도박을 하든 우리 땐 다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머님이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상위에 내려놓으시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무조건 참으라는 건. 어이, 어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난 용납 못한다. 저 할머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는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식사 마치고 친정 가겠습니다. 명절에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오는 걸 기다리신다고요. 내 말을 거역하겠다 이거야? 너 그럴 거면 우리 손주랑 이혼해! 이날 시할머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저한테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재수없게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게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남편도 놀랐고 아버님도 크게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아무 말씀도 없이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밥상을 엎었습니다. 아니 세상,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뭐야? 저도 친정에 못 가게 하셔놓고 왜 제 며느리한테도 그러세요? 난 그렇게 살았어. 어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어머님 때문에 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아들 보면서 참고 살았어요. 친정에서는 죽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도 못했고요. 결혼했으니 그게 맞지? 아니요. 결혼했어도 친정에 자주 왕래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다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간다고 하면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고. 저 그래서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임종도 못 지키고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은 그동안 참고 사셨던 것을 다 토해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사도 다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그건 없애기로 했는데 왜 또 그러세요? 내 마음이다. 나도 곧 세상 떠날 텐데 제사밥은 얻어먹어야지. 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제사를 없애자고 한 거냐?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길래? 제가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1년에 8번이나 되는 제사 혼자 다 차린 거. 그게 어려워? 됐고, 제사 다시 지낼 거니까 이제 네가 물려받아. 시할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제사를 물려받으라며 당장 다음날 제사부터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우야, 은호 데리고 나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올 거 없어. 엄마, 내 말 안 들려? 여기 오면 난 너네 앞으로 안 본다. 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 나가긴 어딜 나가. 우리 손주한테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제 아들이에요. 내 손주야. 너네 지금 그 영감은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알았어? 어머님 그럴 자격 없으세요. 제 자식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어머님은 저와 남편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셔서 시댁을 나왔는데 1층까지 내려와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는데. 나도.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캐리어를 하나 끌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엄마! 어머님! 아니 너네 집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해? 빨리 안 가? 어머님, 그 집 뭐예요? 나 집 나왔어. 이제 안 들어갈 거야. 어디 가 계시게요? 몰라. 어디든 갈 거야.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되어 저와 남편은 함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시댁에 놀랄 만한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어머님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시집살이려면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야. 지긋지긋해. 오늘 들었던 말은 다 잊어버려. 원래 네 아버지도 할머니 모실 필요 없었어. 싫다고 하면 그만이었다고. 아버님은 5남매 중 첫째로 장남이라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함께 산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할머님은 아버님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친할머니가 따로 있다고?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 후 지금의 시할머니가
아버님의 엄마가 된 거라고 하셨죠. 시할머님은 자식들을 넷을 낳으셨고 그렇게 아버님에게 배다른 형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 집안에 시집을 오고 나서 다른 며느리들과 차별도 많이 당하셨다는데 자기 진짜 며느리들은 아껴야 한다며 설거지도 못하게 했고 어머님만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 착하셔서 친자식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모시고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뭐 좋은 얘기라고 너한테까지 말해. 난 그것도 모르고 친할머니로 알고 살았잖아. 할머니가 너 예뻐해 주신 건 맞아. 남편은 어머님이 시할머니로부터 구박을 당할 때마다 그게 보기 싫어서 할머니께 모진 말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시할머니는 섭섭하다면서 삐지고 어머님을 더 괴롭히니 그걸 잘 알아서 말도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어머님한테 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괜찮아. 당장 작은아빠한테 할머니 모셔가라고 할 거야. 그럴 사람이야? 명절 때 오지도 않는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 큰 집인데도 아버님의 다른 형제분들은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5남매 중 아버님만 지금 할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니까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산 모양이더라고요. 더 웃긴 건 다른 형제들은 자기 엄마면서 모셔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할머님이 혼자 되자 작은아버님이 모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모시는 조건으로 시할머님이 사시던 집을 처분해서 그 재산을 작은아버님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 받고 할머님을 모셨는데 작은어머님이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 운운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자 결국 아버님이 모시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아버님 어머니만 평생을 고생하며 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지나고 저와 남편은 출근을 했고 회사에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래, 잘 지내지? 네, 괜찮으세요? 괜찮지? 어머님 저희 집에 계신 거 아시죠? 그래, 통화했어. 미안하지만 좀 더 신세를 져야겠다. 신세라뇨, 저희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쩌시려고요? 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나도 네 엄마랑 편하게 살고 싶다. 여긴 나한테 맡기고 엄마 좀 신경 써줘. 걱정 마세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아버님 성정에 시할머님을 내쫓으실 분도 아니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 시댁의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언제 가셨대? 아까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작은아빠가 오셔서 직접 모시고 갔대. 할머님이 안 간다고 하셨을 텐데? 먼저 전화하셨다는데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대.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버님이 시할머님의 식사를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있는 반찬에 밥만 해서 차리는 건 가능했지만 요리까지는 잘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할머님의 밥상을 차릴 때 쌀밥에 김치 그리고 조미김 이 정도로 차리셨답니다. 기껏해야 계란 프라이를 추가하는 정도였고요. 할머님은 반찬이 없으니 물 말아서 김치만 얹어 드시다가 자기 진짜 아들하고 살겠다며 작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자기 좀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자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은 아버님을 끌어안고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엉엉 우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도 같이 울었네요. 그리고 확실히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시댁은 집안 전체가 어수선했습니다. 아마 시할머니도 그걸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셨겠죠. 시할머님은 작은 아버님네 댁으로 가셔서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허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작은 어머님이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고 살아야겠냐며 어머님께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다네요. 하지만 이제 참고 살지 않겠다고 하신 어머님은 30년 넘게 모셨으니 너도 좀 모시고 살라고 하시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역시 작은 아버님께 예전에 재산 받고 모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시할머님이 작은 아버님네로 가시게 되면서 시댁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항상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저는 주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고 며느리든 사위든 생기면 다 하게 된다며 벌써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가 길면 더더욱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친정에 가거나 해외여행이라도 가라고 용돈까지 주시고요. 정말 너무 좋은 시어머님이죠? 시할머님은 여전히 작은 아버님네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디어 어머님께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사과하셨는데 할머님이 얼굴 보고 사과하시겠다고 하셔서 만나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다시 모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작은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하셔서는 매일같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신다는데 어머님은 이제 신경도 안 쓰세요. 예전 같으면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모시려고 하셨겠지만 확실히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시할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한테 사과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남한테 사과라고는 하고 산 적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확실히 어머님이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친아들 집에 계시면서 자꾸만 아버님과 어머님하고 같이 살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아버님은 요즘 어머님과 여행도 다니면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그간 못 해본 것들 다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몰래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것들 가는 식당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럼요, 아버님. 어머님하고 가실 거죠? 네 엄마랑 그동안 못 해본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런다.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요즘 인기 좋은 맛집하고 두 분이 가보시면 좋을 장소 몇 군데 골라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남편이 어디서 이런 다정함을 배웠나 했는데 아버님과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시할머님과는 원래 왕래가 없는 건 아니고 가끔 만나긴 합니다. 저도 같이 배웠는데 저보다 말씀하실 때 힘이 많이 빠진 게 느껴지는데 특히나 어머니께 예전처럼 막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남편과 잘 살아가고 있으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